내가 먹은 음식은 미래의 나다. 이 얘기는요, 영양학 교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논문을 보시면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음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얘기죠. 근데 제가 26년 한의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병이 나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다? 그거는 바로 감정이다, 감정. 어떤 감정을 먹어야 되냐? 좋은 감정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사람이요, 6,200번의 감정을 먹습니다. 음식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선생님 하루에 음식 몇 번 먹습니까? 먹어봐야 3번이에요. 저희 난치 환자들하고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영상도 찍는데, 좋아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바로 그거를 지웠어요. 이 말을 다들 합니다, 좋아진 분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음이다. 1등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기쁨의 감정 먹어라, 행복의 감정 먹어라, 평화의 감정을 먹어라, 여유로움의 감정을 먹어야 진심으로 암이 안 생기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쁜 음식보다 더 영순위로 나쁜 음식이 뭐다? 안녕하세요. 건강 스케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의준 원장입니다. 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요? 네. 사실 암에 있어서 음식 제일 1등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음식 한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먹은 음식은 미래의 나다. 이 얘기는요, 영양학 교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쁜 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든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는 좋은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이 논문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논문을 보시면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음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 내용에 보면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이런 건강한 식단을 꾸준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암, 이 밖에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이런 병에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느 정도 먹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 평균 대한민국 기준으로 82세가 평균 수명이거든요. 82세 산다는 기준으로 얼마나 먹을까요, 한 사람이? 바로 35톤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내가 먹는데 결론은 뭘까요? 내가 결국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나는 미래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반대면 병든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그럼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거죠. 내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는 아버지,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3만 개예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내가 받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불량 유전자, 질병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SNP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이 보통 이런 잘못된 질병 유전자를 3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물려받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그 유전자가 결국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당뇨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이 생겼어. 같은 암 유전자를 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거죠.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무조건 그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자체는 뭐예요? 숙명이죠, 숙명. 숙명은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 근데 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 병이 생겼어. 한 사람은 안 생겼어. 생기게 하고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암 유전자가 작동하게 하는 개시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작동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 얘기는 똑같잖아요.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암을 작동하게 하는 개시인자가 움직이면서 그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님한테 그 암 유전자를 받은 숙명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 내가 암이 걸리냐 안 걸리냐를 음식 관리를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운명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뉴트리 제네틱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논문이 그 얘기예요. 논문 제목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뉴트리 제노믹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양이 내가 먹은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하냐는 거를 이 논문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0가지의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어떤 음식? 암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내가 암 환자일 경우에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이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1번이 뭘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갈릭이라고 그러죠. 마늘.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갈릭, 마늘이 암에 효과가 있는 이유가 유기황이 있어서. 이 마늘 안에는요, 황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지용성 알릴 황화합물, 그 다음에 뭐 감마 글루타밀, 알릴 시스테인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결론적으로는 황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몸에 들어오면 암이 돌연변이 돼서 그 유발되는 그 상황을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마늘이 내 몸에 암 유전자를 작동하지 않게 억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유전자에 작동을 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암 초기 단계에 DNA의 그 부가물, 이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 발암 물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도 있다. 근데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발생한다.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거시켜준다. 그리고 암세포가 생긴 다음에도 증식하는 걸 억제하고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먹는 게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그거에 대한 논문이고요. 또 인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에서는 마늘이 어때요? 문제는 맵죠. 근데 이 매운맛이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냐면 알리신 때문에 그래요. 쌈 싸먹을 때 너무 매운 거 먹어 매워 막 이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고 또 마늘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저도 많이 먹는데 이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이 성분 알리실이 몸에 들어오면 위암세포를 저절로 죽게 하는 사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그 논문입니다. 마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중요한 음식이 뭐예요? 마늘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마늘의 소비량이 전 세계 이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그 이런 말 하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맡는 냄새가 마늘 냄새다. 한국은 아스팔트에서도
마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마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 민족이잖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그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된 이 당군 신화의 민족인데 결국 니네 마늘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마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1등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마늘 우리 모든 분들의 음식에 다 들어있잖아요. 반찬 만들 때 마늘 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 어떻게 먹어요 하는데 그냥 우리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거는 마늘 소비량이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유명한 게 뭐예요? 마늘밥. 마늘밥? 밥을 할 때 간마늘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 그리고 마늘 덩어리도 같이 넣어. 그리고 밥을 하면 은근히 마늘에는요, 단맛이 나요. 그래서 밥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한의학에서도 마늘은 한약재입니다. 한약 이름으로 대산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약에다 마늘도 같이 넣어서 처방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암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콩입니다. 콩.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사는 지역마다 먹는 패턴이 좀 달라요. 크게 보면 아시아 먹는 패턴이 다르고 서양 사람들 먹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콩이에요. 아시아 사람이 콩을 더 많이 먹을까요? 유럽, 미국 사람이 콩을 더 많이 먹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사람이 콩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뭐야?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대장암이 다르네? 아시아 사람들은 대장암이 덜 생기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상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 아주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 이거 서울대병원에서 그 다음에 가천대병원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쓴 논문이에요. SCI 저널에 실렸는데 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모집된 한국인 대상이죠. 2만 명 중에 대장암이 발생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102분하고 또 암에 안 걸린 정상인 408명, 이걸 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사람들도 같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그래서 암 환자, 대장암 환자 222명, 정상 환자 206명을 검사를 했는데 뭘 검사를 했겠어요? 피 속에 있는 콩의 주성분이 있어요. 콩의 가장 주성분이 뭐냐면 바로 이소플라본이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의 농도를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대장암이 걸린 사람과 정상인 사람의 비교 연구를 했잖아요.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봤더니 혈중의 이 콩의 주성분 이소플라본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장암의 발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콩을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의 발생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하는 주 역할이 바로 암세포 증식, 그 다음에 신생의 혈관, 암이 살기 위해서 혈관을 막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또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몸에 비정상적인 물질을 자꾸 배설시켜줘서 결론적으로 대장암의 발생률을 많이 떨어뜨리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콩이 우리 이 식습관에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제 유방암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이제 요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없는 또 여성분 800여 명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했더니 보통 이제 폐경 전에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데
이 콩 제품, 대두 제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일수록 유방암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콩이 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콩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 콩을 같이 넣어서 먹고, 그래서 콩 꼭 꾸준하게 드시는 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알고 계실 텐데 브로콜리입니다. 이 논문 보시면은요, 이 브로콜리의 특징이 십자화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화과 식물에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다. 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립선암, 유방암, 결장암, 피부암, 방광암, 구강암, 매우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가 있다. 이게 브로콜리가 암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 먹는 브로콜리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레가 많다. 이 브로콜리 보세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틈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레가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틈새가 많기 때문에 막 씻으면 오히려 틈새로 더 들어가지 걔네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몇 마리 정도의 벌레를 먹게 되냐면 브로콜리를 통해서 1660마리의 벌레를 먹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에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식초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물에다 타세요. 탄 다음에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빠져나온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벌레를 먹지 않고 암에 도움이 되는 그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다. 브로콜리는 암에 좋은 식품의 1등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거 중요하다. 이제 네 번째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질문. 식물성도 아니에요. 동물성도 아니야. 곰팡이류 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에서 나는 생선이라고도 별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은 뭐 표고버섯, 구름버섯, 느타리버섯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버섯의 특징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버섯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뭐예요? 그죠? 맞습니다. NK셀이에요. 이 NK셀이 암세포를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버섯이 바로 이 NK셀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를 잘 죽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논문을 보세요. 이 논문은요, 메타 분석이에요. 이 논문, 저 논문 굉장히 많은 이 논문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논문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966년도 1월 달부터 2020년도 10월 말까지 이 발표된 버섯과 암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다 합쳐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섯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암의 발생이 적어진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논문은요, 신빙성이 높아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임상에서 참여를 한 거잖아요.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논문을 합해서 분석을 했더니 나온 결과다. 그래서 버섯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버섯 요즘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버섯 먹을 때 아, 이거 고기 아니야?
근데 와이프가 이제 해주잖아요. 자기야, 나는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어. 너무 좋아. 난 이거 자주 좀 해줘. 그래서 와이프가 자주 해줘요. 그래서 고기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또 암도 예방하고 또 암 있는 분들은 전이나 재발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버섯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이 중요한 게 바로 케일. 많이 들어보셨죠? 케일. 케일이 왜 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성분이 있냐면 글루코시놀 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 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결국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암세포가 사면, 스스로 죽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그거에 대한 논문이고요. 또 이 논문 보시면 케일을 뭘로 가장 많이 드세요? 그렇죠. 케일 하면 녹즙이죠. 저 녹즙 엄청 먹습니다. 하루에 한 잔은 기본. 녹즙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케일이잖아요. 이 케일 주스, 이 케일 녹즙을 먹으면 결장암 세포, 그 다음에 골육정 세포, 위선암 세포, 백혈병 세포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케일에도 또 문제점은 있어요. 케일은 우리가 키울 때 병충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쓰겠어요? 그죠? 농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일을 녹즙으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그냥 물로 쉽게 씻지 말고 베이킹 소다를 같이 물에다 섞어서 그 물로 잘 씻어서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일 또 어떤 때 많이 먹습니까? 그죠? 쌈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쌈 싸 먹을 때도 그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6번째를 말씀드리는데 6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당근이에요. 당근. 여러분 당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옛날에는 논문들을 찾아보면 당근하면 그죠?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뭐 요로상피암 많은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 보면 재밌는 게 살아있는 그 성인, 미국의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런 논문은 굉장히 신뢰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한 그룹이 잘 안 먹는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많이 줄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당근을 먹을 때 녹즙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잘 깎아서 생으로도 먹고 아니면 그 올리브유 같이 저온 압착 올리브유로 이렇게 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껍질에 이 암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깎지 마시고 흙 부분을 잘 씻어내서 껍질채로 이렇게 같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이요, 은근히 몸에 만성염증을 내려주는 효과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면 통증이나 만성염증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다. 잘 이용하세요. 제가 이 맛을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자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인데요. 자, 7번째. 이건 뭐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뭐냐면 견과류. 견과류. 자, 이 논문 한번 보세요. 5만 건. 5만 건 이상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연구 중에서 33건의 연구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 논문을 다 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논문을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당연히 암의 발생률이 뚝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 되냐? 섭취량이 하루에 한 20g이 증가할 때마다 암의 위험도가 10%씩 떨어지더라. 그 중에서도 소화기 관련 암의 그 감소가 굉장히 컸다. 이 논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과류 드실 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움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움큼. 한 움큼이면 몇 g이야? 보통 한 30g 정도 돼요. 아몬드 사이즈로 보면 20알 정도. 이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먹기 편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봉지 안에 하루 먹을 만한 딱 여러 가지의 종류의 견과류를 한 봉지에 딱 담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편하게 딱 구입해서 하루에 한 봉지 딱 뜯어서 그냥 입이 심심할 때 테레비 보면서 먹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8번째,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요. 블루베리.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신문 한번 보세요. 이 신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미국의 엘라베마 대학에서 그 암센터가 있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 정도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암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효과가 있더라. 왜? 블루베리 안에 뭐가 있냐? 그 유명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암의 발생을 줄여주더라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입니다.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블루베리 굿. 하루 한 컵 먹으면 암 예방.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자, 또 다른 논문 보세요. 이 논문의 내용이 재밌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남자든 여자든 인생을 살면서 100명 중에 40명 정도는 암 진단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 얘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상갓집에 갔어요. 어떻게 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췌장암이셨어. 간암이셨어. 5년 고생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암이 없었지만 암은 노화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70이 되고 80이 되면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지금은 암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70이 되고 80이 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화질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 100명 중에 40명, 10명 중에 4명, 이거 피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를 꾸준하게 먹으면 암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종양세포, 암세포가 증식되는 걸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암 환자한테도 연구를 했더니 암 환자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죠? 재발이죠, 재발. 암 환자분들은요, 관해가 됐다 얘기를 하더라도 또 재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제일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릭 요거트. 집에 이제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 유명하잖아요. 여기다가 블루베리 쭉쭉쭉 넣어서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꼭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번째, 이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양배추예요. 양배추. 이 논문 보세요. 양배추가 왜 암에 중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암 환자들이 뭘 많이 합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죠. 그러면서 정상세포들이 많이 손상을 당하는데 이런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돌연변이하면서 생기잖아요. 이 돌연변이가 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되는 이 유전자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암의 양배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양배추 김치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에 식당을 갔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보더니 와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양배추 김치예요. 의외로 식당에서 가끔가다 반찬으로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만들어 주시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와이프가 자주 해줘요. 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왜? 양배추 안에 어떤 성분이 항암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설포라판. 아까 설포라판이 어디에 많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 하시네요. 십자가 식물. 뭐예요? 브로콜리. 그래서 브로콜리가 항암 효과로서 1등으로 유명한데 의외로 이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 더 많아. 브로콜리보다. 더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암의 성장도 억제하고 사멸도 유도하고 그래서 암에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배추 하면 여러분 뭘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양배추 하면 위가 안 좋아 위험이 있어 그러면 양배추 먹어 이런 얘기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비타민 U다. 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위궤양도 개선해주고 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양배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이 기사 보시면 이 양배추로 이렇게 김치를 담가 먹으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아삭아삭하고 매콤 달콤한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신문기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10번째입니다. 저는요, 지금 9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진짜 암에 좋은 그 물질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기쁨이다.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를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뭘 먹어요? 감정을 먹는 거예요. 인생은요, 감정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26년 한의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병이 나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다? 그거는 바로 감정이다, 감정. 어떤 감정을 먹어야 되냐? 좋은 감정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사람이요, 6,200번의 감정을 먹습니다. 음식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선생님 하루에 음식 몇 번 먹습니까? 먹어봐야 3번이에요. 한 300번 먹어요? 하루에? 기껏해야 먹어야 3번이고 아니면 2끼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루에 6,200번의 감정을 먹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생각,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을 먹어야 된다. 음식보다 왜 중요해요? 6,200번. 횟수가 더 많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내 몸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 무슨 말이냐면 걱정망이 너무 많아. 자, 일반인과 난치병 환자, 암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이 달라요. 걱정이 너무 많아. 만들어서 해. 너무 예민해. 치료하면서 이거 3개 좋아졌네? 하나는 좀 안 좋아졌어. 그 안 좋아진 거 그 하나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울고 걱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걱정마왕이다. 걱정마왕의 포로가 됐다. 빠져나와라. 걱정마왕에서 빠져나와야 그 병을 고치고 살 수 있다. 제발 좀 불안과 걱정의 감정 속에 빠져서 하루에 6,200번을 내내 먹어대. 그러지 좀 마라.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자, 이 감정이 내 몸의 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고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1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남자를 통해 연구를 했더니 막 너무 막 깔깔깔 웃는 영화를 보여줬어.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영화를 보여줬어. 똑같겠어요? 다르죠. 막 깔깔깔 웃으면서 봤더니 몸의 암세포를 죽이는 NK셀의 활성도가 쭉쭉쭉쭉쭉 올라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다? 기쁨의 감정을 먹어라. 하루에 6,200번 먹는데 가능하면 정말 기쁨의 감정, 행복의 감정을 많이 먹어야 암에 안 걸리고 걸렸다 해도 재발이 안 된다.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논문 보세요. 자, 암 환자에 대한 논문 24편, 그 중에서도 감정에 관련된 24편의 논문을 다 뽑아가지고 또 메타 분석을 또 했네. 이거 중요한 논문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행복, 웰빙, 이런 낙관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암치료, 암을 극복하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암 환자가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쭉쭉쭉쭉 줄어들더라.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 암 환자한테도 이 감정을 많이 먹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감정? 행복. 6,200번 중에 행복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자, 이 논문 한번 보세요. 75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는 뭐였냐면 감정 조절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 논문의 핵심은. 암 환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 부정적인 감정 중에 뭔지 알아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타인의 탓을 할수록 암 환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환자의 그룹은 삶의 질이 더 저하되고 나빠지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난치 환자들하고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영상도 찍는데 좋아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바로 그거를 지웠어요. 이 말을 다들 합니다. 좋아진 분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음이다. 1등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기쁨의 감정 먹어라. 행복의 감정 먹어라. 평화의 감정을 먹어라. 여유로움의 감정을 먹어야 진심으로 암이 안 생기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쁜 음식보다 더 영순위로 나쁜 음식이 뭐다? 걱정. 왜 걱정을 만들어 하냐고. 걱정망에서 탈출하시라고 제발 좀. 그 다음에 불안 먹지 말라고. 예민하면 먹지 마라. 인스턴트 음식, 붉은색 고기 발암물질이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세 대한민국 기준 살면서 얼마나 먹는다 그랬어요? 35톤. 킬로그램으로 얼마가 돼요? 35,000g. 먹어도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배설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예요? 24톤이에요. 24,000g은 다시 빠져나가. 한 11톤 정도의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서 들어온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그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결국 내 몸이 이병 저병 그 중에 하나가 암이 생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입에 들어올 때 항상 그냥 넣으면 안 된다. 아니 입이 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냥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입에 이렇게 넣을 때 내 몸에 좋은 건가? 내 몸에 나쁜 건가?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판단을 해야지 그냥 집어넣어야 되겠냐고. 특히 여자 남자 비교하면 남자들이 더 문제예요. 이 남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몇 년을 더 삽니까? 네? 7년을 더 살아요, 여자분이.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살아?
여자분들은요, 남자하고 달라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훌륭합니다. 먹으면서 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이거 판단하고 넣어요, 입에다. 남자는 문제라니까. 그냥 막 넣어. 막 넣지 마라. 내 몸에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판단하고 좋은 음식을 넣어라, 입안에. 그리고 넣을 때 어떻게 넣어라? 생각도 먹는 거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걸 자기가 순간 느끼잖아요. 넣지 마시라고. 옛날에 책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생각이 딱 뜨는 순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지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워지는 거예요. 걱정을 했네, 불안했네, 6200번의 그 생각 중에. 그럼 지워.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이 생겼다 생각하고 거기다 뭘 먹여줘야 돼요? 아, 나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진다. 본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라고요. 그러면 좋은 감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나요? 10가지. 그래서 입으로 먹는 거, 머리로 먹는 거. 이 좋은 것만 먹어야 암이 예방이 되고 암이 생겼어도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